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개념 정리, 수격작용, 워러햄마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격작용은 배관 속에 보이지 않는 파괴자다. 유체 각적 원인부터 설비 보호를 위한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격작용은 이제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쪽에서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서 물기둥이 분리되면서 다시 유동이 생기면서 물기둥 안에 있던 증기기포가 터지면서 다시 압력이 상승해서 이제 충격파가 발생하는 그런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격작용은 정의적 운동 에너지가 파괴적인 압력 에너지로 돌변하는 순간 이게 정의예요. 관로 안을 흐르던 유체의 속도가 급변하거나 차단될 때 유체의 관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음속에 가까운 거대한 충격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캠테이션보다 훨씬 더 큰 충격파가 생기고요. 그래서 여기가 유, 유체의 속도가 급변하고 대신에 뭐 펌프가 정지하거나 밸브가 뭐 급개폐하거나 급차단하거나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서 관로 안을 흐르던 유체의 속도가 급변하거나 차단될 때 유체의 관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음속에 가까운 거대한 충격 압력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공식은 주코스키 공식인데요. 이 공식을 묻는 건 없습니다. 이게 에, 변화하는 이제 그 압력 증가자죠. 그래서 밀도, 압력파, 속도 변화랑 음속의 변화량을 곱해주면 주코스키 공식이 됩니다. 한번 그림 보시면은 정상적인 운동 에너지가 펌프가 멈추거나 밸브가 급 닫힘으로 인해서 이쪽의 유속은 멈추려고 하죠. 멈추려고 하고 이쪽의 유속은 계속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 이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수격작용이 발생하는 원인, 펌프의 급정지, 그죠? 정전이나 기기 고장으로 펌프가 급정지할 때 흐르던 물이 관성으로 직진하다가 역류하여 체크 밸브를 강타한다. 다 이게 유속이 급변해서 그럽니다. 밸브의 급격한 개폐, 가동 중인 펌프의 토출축 밸브를 갑자기 닫을 때 유속이 순식간에 0에 도달하여 발생. 펌프의 급기동, 정지해 있던 물을 갑자기 밀어낼 때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관성과 기동 추진력이 강하게 충돌. 특히 이제 펌프의 급정지하고 밸브의 급격한 개폐가 수격작용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격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치명적 연쇄 반응을 보면 첫 번째 소음 및 진동, 배관 내부에서 망치로 때린 듯한 쿵 하는 충격음이 발생한다. 그렇죠? 시스템 전체가 심한 흔들림이 있다. 투는 배관 및 기기 파손, 급격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배관 파열, 프렌치 및 밸브 펌프 케이싱이 물리적 파손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펌프 임펠러 손상, 압력파가 펌프로 역류하여 임펠러와 펌프 축에 무리한 힘을 가해 기기 수명이 단축된다. 네 번째, 부합 발생, 압력파 반사 시 순간적인 진공 상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형성으로 배관 찌그러짐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수격장애 뭐 때문에 생기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수격장 현상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수격작용 이런 원인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운동에너지에서 유체가 흐르고 있을 때 첫 번째 압력 극강화, 배관 내 압력 유체의 포화 증가 위하로 크게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캐비테이션 배울 때 우리가 배관 내 펌프 흡입구 축의 압력이 펌프가 돌 때 흡입구 축의 압력이 이제 떨어짐으로써 이제 펌프가 기동이 되고 그래서 그 압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극격이 더 떨어지면 이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고 포화 증기압은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그 인계점의 압력인데 이 압력보다 떨어지면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고 했어. 여기서는 캐비테이션처럼 이제 압력이 떨어지긴 한데 캐비테이션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떨어지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펌프가 멈추면 순간적으로 이제 수조 분리가 일어난다. 수조 분리가 뭐냐면은 이 물기둥이 이게 가운데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면서 배관 내부에 빈 공간이 발생한다. 빈 공간이 발생한다. 기포 진공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빈 공간 기포가 발생하는데 계속 또 유체는 관성회에서 가려고 하고 이 수조 분리된 요 공간이 계속 또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여기 안에 있는 기포, 진공 상태의 기포가 터지면서 이제 충격파가 발생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압력 강화가 1차적으로는 압력 강화가 생겨서 이런 수조 분리 현상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기포, 진공 상태의 기포가 이제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관성위에서 또 진행하려고 하고 먼저 이 수주 분리된 요 공간이 이제 좁아지면서 안에 있던 기포가 터지면서 진공 상태에서 기포가 터지면서 수격정이 발생한다. 그래서 압력이 다시 회복될 때 분리되었던 유체가 맥력에 충돌하여 기포가 소멸, 배관 내벽에 치명적인 2차 충격파를 가한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수격작용이라는 원리입니다. 설명드렸고 그래서 수격작용 통제를 위한 하이브리드 방어 전략에서 완벽한 수격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속 변화의 기울기를 만만하게 만드는 운연적 제어와 이미 발생한 압력을 물리적으로 흡수하는 설비적 보강이 동시에 적용된다. 물론 설계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이제 배관의 폭을 넓힌다든가 유속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운영적 제어, 속도 변화의 발생 자체를 억제한다. 그렇죠? 방식은 밸브 조작 속도를 조절하고 펌프 전수의 점진적 제어, 인버터로 제어하면 되죠. 설비 작업수는 하드웨어적 설비 작업수는 이미 발생한 높은 압력파의 시스템을 타격해서 무력화시키고 방식은 공기 탄성 및 수위를 활용한 최적 보상, 특수 배비를 통한 역류 및 압력 선제 차단입니다. 뒤에 방법을 좀 보시면 운영적 제어, 기계적 관성을 통제하여 유속 변화의 기구를 높이다. 이, 이 그래프는 급하게 이제 정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속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정지가 됩니다. 그래프. 짧은 시간 내에 속도가 0이 되는 거. 이러면 이제 수격정이 발생하는 거고, 완만하게 이제 속도가 줄어들게끔 우리가 좀 조작을 해야 돼, 설치를 해야죠. 그래서 서서히 작동하는 밸브 조작, 플러스 밸브 등을 급격히 닫지 않고 서서히 조작하여 유속 변화를 최소화한다. 속도가 주게 되었죠. 인버터를 통한 회전 시제와 펌프의 기동과 정지 모터 시 RPM이 전적으로 가감속하여 속도를 만만하게 한다. 줄여서. 그 다음에 플라이휠 장착. 펌프 측에 물리적인 관성을 부여하는 플라이휠을 설치하여 정전 등 예기치 않은 동력 사행 실시에도 펌프가 급격히 멈추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팽이 같은 것도 좀 무겁게 해서 돌리면은 더 오래 돌아가거든요. 관성위에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최적 보상 설비, 유체의 팽창과 수축을 흡수하는 버퍼 공간. 우리가 이런 글을 보지 않으면 에어 챔버하고 서지 탱크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 참 요즘 강의하기가 교환 만들기가 쉽습니다. 쉽다기보다 예전보다 훨씬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에어 챔버입니다. 에어 챔버. 그러니까 여기는 밀폐돼 있고요. 이 안에는 공기라고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 공기를 스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 챔버는 배관 중에 밀폐된 공기 탱크 설치, 수격 발생 시 배관 내 유체가 챔버로 유입되며 공기의 탄성을 이용해 순간적인 압력 파동을 스펀지로 흡수한다. 이해되시죠? 이 공기가 스펀지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밀폐돼 있고, 돼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압력 변동으로 에어 챔버는 압력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압력 저하 시에도 공기 팽창하는 역할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지 탱크입니다. 관로 말단이나 중간에 수조를 설치하고 압력이 증가하면 물을 탱크로 받아내고 부하압이 발생하면 즉시 물을 보충하여 후두 분리 현상을 원천 차단한다. 이거는 이제 여기 없습니다. 밀폐가 되지 않았어요. 밀폐되지 않아서 압력이 높을 때는 이 물기둥이 올라가겠죠. 그다음 떨어질 때는 물기둥이 내려가서 이제 압력을 좀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장거리 송수관 발전소에 사용하는 거, 이거는 소형 펌프나 소규모 급수설비에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추각기입니다. 추각기는 이 공기 대신 가스를 넣는 거죠. 이 공기가 사실 여기에 물속에 좀 녹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가스를 채워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조절하는 건데 추가키는 여기에 이제 고무막이 하나 있습니다. 고무막이 하나 있어서 중간에 막이 하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에어 챔버하고 서지 탱크입니다.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 배관 보호를 위한 특수 밸브 및 반축 메커니즘은 옵션이죠. 옵션으로 발생했을 때 수격 방지기 설치, 밸브 인근이나 배관의 굴곡부 등 충격이 집중되는 곳에 위치하는 소형 압력 흡수 장치입니다. 이런 게 있고 압력 리리프 밸브, 이거는 다 아시죠? 배관 내 압력이 설정된 인계치를 초과하는 순간 밸브가 열려 유체를 외부로 강제 배출, 시스템 전체의 파열을 방지한다. 이거는 뭐 유압 배관이나 어떤 배관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압력 밸브는 압력 리리프 밸브. 그 다음에 스몰렌스키 체크 밸브. 내장된 강력한 스프링 구조를 통해 펌프 정지 시 유체가 역류하여 타격을 입히기 전에 밸브를 선제로 닫아 충격을 최소화한다. 이건 저도 처음 봤는데 이런 거 하나 써주면은 좀 차별화 되겠네요. 그렇죠? 자, 최선의 방어는 설계 단계의 광경 확장을 통한 기초 유속을 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수격장을 보면은 급격한 압력 변동으로 인해서 어, 그 수조 분리가 생기고 그 안에 진공 상태에서 이제 기포가 녹아져 있고 그것이 다시 이제 관성력에 의해서 이제 쪼그라들면서 터지면서 압력파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좁은 광경에서 고속 흐름하는 것들을 좀 간격을 넓히고 저속 흐름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 배관 설계 시 광경을 충분히 크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수격지역 예방 대책이고 동일한 유량 통과 시 광경을 넓을수록 기본 유속이 낮게 됩니다. 따라서 밸브 차단이나 펌프 정지 시 발생하는 유속 변화량을 폭 자체를 줄여들어 슈커스피 공식에 따른 발생 수경압을 기하급수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설계가 안 됐으니까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얘기고. 하여튼 시험 문제에서는 현상, 원인, 방지 대책 이런 순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잘 하시고 본 강의에서 문제 풀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